비즈니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창업을 할 때, 뭐 창업 아이템을 만들 때는 당연히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있으면 재밌겠다, 또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부각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고객의 만족도, CS 개념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진짜 런칭이 돼서 사업이 되려면 기업의 이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또 이익이 생겨야 다음에 뭔가를 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땐 원가를 어떻게든 다운할 수 있을까? 코스트를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수 있을까? 또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활용하면 고객 지향점을 놓고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부분들을 받으면 만족하는지 도 하나 보게 돼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지, 또 어떤 파트너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리뷰해서 어느 정도까지 원가가 들어가겠구나, 비용이 들어가겠구나를 추정할 수 있게 해서 전체 부가가치, 애드밸류라는 부분들을 가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매우 쉬워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통해 가지고 창업하는 팀들의 첫 그림들을 확인하는 방식들을 요즘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이나 기술 창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아이디어나 아이템들이 정말 괜찮은지, 또 괜찮다면 어떤 기술을 집어넣어서 어떤 기술을 적용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좀 더 호감을 느끼게 할 것인지, 또 그런 과정 속에 수익이 계속 창출이 될 건지, 또 이런 비슷한 유형의 서비스들이 확장 가능한 건지, 또 시간적인 관계, 계절적인 관계 속에서도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 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도 한계가 올지 안 올지, 뭐 이런 것들도 보고 고민하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뭐 성공했다 안 했다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아이디어스라는 어떻게 보면 중개 플랫폼이 최근에 더 잘 버티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더 아마 부각이 좀 되는 것 같은데, 개인들, 작가들이라고 하는 분들, 또는 뭐 수공으로 하는 분들, 집에서 뭐 조그맣게 이제 보자기 같은 걸 만들거나, 아니면 초를 이쁘게 향초를 만들거나, 이런 걸 만들어서 뭐 SNS,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데 올려서 판매해 보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잘 모르더라. 그리고 하나하나 뭐 사람들이 사진은 보고 좋아하는데 이거 어떻게 구매해요? 이런 얘기를 100명 중에 1명 정도 얘기하더라. 그러면 참 어렵잖아요. 판다는 것 자체가. 또 그 사람이 또 다음에 사는데 몇 년 걸릴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불편함이 많으니까 금손들의 작품들, 어떻게 보면 소형 또는 작은 작업 결과물들을 사이트에다 하나 몰아놓고, 뭐 생활용품, 패션, 아니면 뭐 장난감, 작품, 그림, 뭐 이런 형태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고객들 또는 인테리어 업자들, 매장, 뭐 소품을 필요해야 하는 사람들, 그런 기능들이 많으니까 그냥 한 곳에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폭발력이 있었고 꽤 많은 투자금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몰라서 이걸 안 했던 게 아니라 과연 될까? 소상공이 또 작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뭐 1년에 한 10개 만들거나 아니면 하루에 한 두세 개밖에 못 만드는 작품을 한 열 몇 명이 와서 주문하면 못 팔지 않냐. 그러면 대량 생산해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대부분의 접근을 했었는데 여긴 반대인 거예요. 3개 만들었는데 3개 다 팔리면 끝. 그러면 수요자 중에 선착순 3명만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3명을 공급하고 난데 대기 번호가 한 100명 있다. 그러면 이거 제품 만들어도 되겠구나. 며칠 동안 만들어서 뭐 몇 개까지는 팔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수요가 통제 관리가 되는 그런 특정 장점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스가 투자를 많이 받아서 어찌 보면 기성 제품이 아니라 작은 소형 공작 또는 작품을 만드는 또는 내가 뭔가 이렇게 뚝딱뚝딱 해서 집에서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이런 것들이 되는 좀 다른 세계의 루트를 열어준 서비스라서 한번 소개를 잠깐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즘 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말에 이렇게 자꾸 집중을 할까? 이제 이런 걸 보면 앞서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기존에는 제품을 만들면 일단 다 팔리는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산업구조 입장에서 보면 뭐 환경이 분명히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 수요는 많고 뭐 가격만 맞으면 다 사는 구조니까 고가로 갈 거냐 저가로 갈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다면 요즘은 예측 가능성이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더 극대화돼 가고 있는데 파티 문화, 뭐 웨딩 플래너, 또 여행 플래너, 여행 도우미, 공유, 그 다음에 우버처럼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빌려주고 숙박, 에어비앤비처럼 뭐 나눠 쓰고 이런 것들이 핫했었어요. 한 2, 3년 전까지는. 근데 움직이지 마라는 결정이 딱 나고 나서는 자원 기반의 서비스가 급 매력을 잃었죠.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상황이 되게 복잡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결국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뭔가 매력이 있는 구조로 가는 거 그건 아니거든요. 개념, 아이디어고 그 아이디어가 좀 혁신적이라면 사람들에게 공감을 가질 수 있다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예전에는 공장 제조와 관련된 시설에 집중을 했었고 또 환경 변화에 대해서 예측을 얼마나 잘하고 대비하는지 그게 이제 조직의 역량으로 봤었는데 이게 지금은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즈니스 모델을 아는 사람은 결국은 역량에 대한 검토가 되는 거고 그 역량 안에 제품화, 대량 생산화하는 것까지도 고려가 돼 있는 거로 인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게 되면 뭐 어떤 고객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 건지 어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지 또 그걸 어떻게 만들어서 공급할 것인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들 속에 창업을 준비하는 거는 그걸 왜 해야 하느냐 또 얼마나 많이 해야 하느냐가 이제 화두가 돼가고 있어요. 마스크 요즘 많이 쓰시고 있고 언제까지 써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마스크를 지금 모든 사람이 쓰고 있으니까 지금 마스크를 내가 더 생산해서 판매해보자. 그 시장에 뛰어들까? 라고 생각하는 팀이 있다면 어떤 팀은 마스크 시장이 코로나 초기 시작할 때만 해도 뭐 3,000원, 4,000원에서 뭐 품귀 대란이 생겨가지고 정부가 공급을 통제하고 수요를 관리하고 했던데 지금은 이제 한 300원, 400원 뭐 좀 비싼 건 한 개당 1,000원까지도 올라가 있긴 하지만 점점 이제 원 단위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공급하는 가격이. 그런 저가 시장에 들어가서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팀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제품 중심이냐, 경쟁 중심이냐, 또는 비즈니스 모델 중심이냐, 그 중간에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마스크 이제 오래 써봤더니 뭐 다 좋은데 지나가다가 커피든 음료수를 마시고 싶을 때 마스크를 내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 그래서
마스크의 앞에 구멍, 콜크 같은 것들, 마개를 하나 끼워놓고 빨대를 끼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어떻겠냐? 그럼 재밌겠다. 사람들이 호감을 갖겠다. 인싸되겠다. 그럼 만들어 볼까? 이렇게 접근하는 팀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의 마스크 비즈니스를 놓고 모델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창의적 혁신, 창의적 발상과 혁신적인 개념들이 적용이 되면 구현이 아니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스토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하면 그 사람에게 편의를 계속 제공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면 그나마 적정한 비용으로 만들 수 있을까? 또 그 만들고 공급하는 일련의 행위가 얼마나 지속이 될까? 또 그 판매하는 규모, 비용이 또는 수익이 어느 정도까지는 될까? 이런 게 예측이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틀을 놓고 동시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어느 비용으로 왜라는 개념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많이들 우리가 제공하는 밸류, 공급하려고 하는 컨셉들,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급하는 거를 누가 사거나 누가 만들거나 어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건지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건지 또는 가격, 비용을 예전에는 현금으로 비용 금액으로 화폐로 받았는데 지금은 뭐 좋아요 한번 클릭해 주세요. 구독 눌러 주세요. 뭐 이런 것처럼 어떤 행위를 이끌어내거나 데이터를 받거나 뭐 핸드폰 번호 보내주세요. 또는 이름을 써주세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표지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 리서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분에게는 좋은 원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비용이 꼭 화폐가 아닌 데이터로 받는 경우들도 많아졌다. 네, 그게 어찌 보면 크게 바뀐 형태의 거래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궁극적으로는 이제 비즈니스하는 창업팀 입장에서는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고객이 취향이 바뀌는 건지, 아니면 제도가, 아니면 기술이 바뀌는 건지, 예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매장에 방문하면 열 재고, 그 다음에 개인 정보들을 명부에다 적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QR이 생겨서 편했고, 요즘은 이제 쉐이크 기능 생겨갖고 흔들면 QR이 자동으로 뜨게 하는 뭐 이런 것들도 됐고, 이젠 좀 더 지나면 핸드폰 자체에 심카드가 있으니까 누군지 알 수 있는 것들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략적 요소, 뭐가 다른지, 다른 기업이나 다른 서비스보다는 우리가 좀 경쟁 우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뭐 편하다, 간단하다, 명확하다, 아니면 우리는 데이터를 재활용하지 않는다. 또 그 현재 시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만 데이터가 공개가 되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 상태에서는 며칠 있다가 휘발시켜버린다, 지워버린다, 영원히 삭제한다, 뭐 이런 것들을 보증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들이 필요할 거고, 또 조직 내부에서는 당연히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구현할 건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검토할 게 되게 많은데, 이렇게 오스왈더는 9개 블록으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고객을 어떻게 구별을 하실 거냐, 또 무엇을 차별화하려고 하냐, 또 그 차별화가 되면 어떻게 전달해서 고객들이 손에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냐, 또 고객들하고 우리 제품 또는 고객들 간에 어떻게 소통하게 만들 것이냐, 또 그게 되려면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물류 전달을 할 거고 그걸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랬을 때 수익이 어느 정도 나게 구성할 것이냐. 그래서 요 9개 블럭,
9개 블럭이라고 해서 9개의 9 블럭이라고 하고요. 요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형태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운영 중입니다.